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또 이상하게 시작해봤어요. 이대로 가도 되나? 어떻게 된 게 뭔가 갈수록 약간 대중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계속 똑같으면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허를 찌르는 전개로 이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쥐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 잘 들어주셨나요? 네. 저는 그 방송이 나간 뒤로 이제 좀 주변 지인들 그 방송을 들은 지인들에게 조금 놀림 아닌 놀림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진짜요? 네. 왜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진 줄 몰랐다. 그런 내면의 나이테를 가진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테를 가지고 싹 숨기고 지금 약간 갑반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 또 놀랍다. 이제 너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네, 그렇죠. 그게 접니다. 그렇죠. 뭐. 네. 주연님은 저희 방송 다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재밌어서 여러 번 들었는데 뭐 주변에서 딱히 별 말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주연님은 갓생 살았고 지금 나에 대해서만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가 봐. 내가 완전 일반적인 퀴어였나 봐. 난 몰랐어. 뭐 나쁘지 않죠. 아무튼 네, 지난 방송 저희도 좀 즐겁게 하고 즐겁게 또 다시 듣고 했는데 오늘 할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저희의 진로,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EBS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화두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부제, 제목으로 이제 잡아본 게 먹고사니즘입니다. 쥐들의 먹고사니즘. 그러니까 오늘 자칫하다가 약간 슬퍼질 수도 있어. 아니야, 밝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어째저째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의 뭔가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성이 동반됐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확신은 없고, 네, 그래서 광고주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뭐랄까, 연락 주세요. 다짜고짜 지금 광고주를 모시고 있는데, 홍보할 거 있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대강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본을 그 카페소스나 홍예당처럼 이제 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이제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홍보 그걸 이게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네네.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칼로리 컷 이런 거. 주연님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오셨네요. 그냥 이제 출근길에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먹고 살기. 일단 저희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 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집에서 얻을 만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하면은 결국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생활해온 그게 익숙한 괜찮으세요? 네네. 네, 근로소득으로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밥벌이를 해온 사람들로서는 직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백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지은님이 이번에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먼저 주셨는데 이것도 과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직업의 궤적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엄청 길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뭐 요즘 사람치고는 장기 근속을 한 편인데 엄청 네, 거의 장기 10년 근속,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조금 저랑은 다른 일들을 해온 사람이 이제 주연님이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사실 이거 우리의 진로 고민 털어놓는 그렇죠. 방송이잖아요. 네, 그 지하다님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이제 백수가 된 지 이 방송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 딱 2달입니다. 그렇군요. 뭐 잘 놀고 있는데 사실 잘 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는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제가 지금 퇴직하면서 이제 받은 어떤 그 일종의 퇴직금 같은 걸로 네 버티고 있는 지금 시간들인데 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버티기?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이제 흥청망청하지 않는다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어쨌든 뭔가 새롭게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기껏 회사를 때려쳐놓고 또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내가 싫어서 별로 안 그런 척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냥 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아분열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네. 뭐 지하다님은 워낙 또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논다고 해도 일을 하실 것 같고 또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일 것 같아요. 아,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타로 점을 봤는데요. 예. 네. 뭐라던가요? 타로 네. 이제 제가 이제 타로점을 보려고 이렇게 어디 찾아가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애인이 타로와 뭐 사주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두루두루 자리였는데 다 이제 네. 믿으시는 그렇죠. 일종의 그 건강 검진 같은 거죠. 네. 최소 해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구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쯤은 그쵸. 그런 걸 봐줘야 되는 게 또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 저는 이제 뭐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 애니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같이 그리고, 보게 되고 또. 네,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앉아서 같이 들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편안하게 같이 듣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저도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봤죠. 그 혹시 제가 지금 퇴사를 갓 한 사람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고 언제까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새로운 일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올해 안에 그런 성공적인 이직이 가능할지 네, 그렇죠. 가능할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로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의 미래 굉장히 짧은 미래. 그것만 이제 좀 정확도가 높게 볼 수 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에 이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보면은 그런 직업적인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그냥 6개월 내에 저의 그냥 그 미래를 봐주셨어요. 그랬는데 뭐 좀 독특한 그런 카드를 제가 좀 뽑았나 봐요. 해서 어떤 카드죠? 모르겠어요. 뽑는데 이게 이게 잘 안 나오는 카드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근데 관종으로서 그런 부분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특별한 카드를 뽑았구나. 또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는 또. 근데 뭐 타로 카드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시더니 일단 직업적인 부분은 3, 4개월 내로 새로운 일을 아마 시작하게 될 거고. 아, 진짜요? 네, 심지어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난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이거 무슨 지금 일도 뭔가 뭐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거?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돈 번 사람들 얘기 그런 거나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지하게 탐구하진 않고 알고리즘이 이제 지정해준 그런 거에 따라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뭐 프리랜서나 심지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각자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또 그 번 돈을 어떻게 굴리고 관리를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들을 보고만 있지 제가 뭐 지금 뭘 시작한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아, 네. 근데 3, 4개월 내로 엄청 바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될지 전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3, 4개월 뒤에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안 돼. 우리 팟캐스트가 바빠졌으면 좋겠다. 아, 네. 아무튼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괘를 믿고 제가 뭐 지금 또 손을 놓고 뭐 자연히 바빠지겠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 의지나 이런 것의 흐름에 따른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 에너지가 지금 네. 약간 그런 조급함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은밀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드러나는 제 애인 말로는 조급한 게 다 보인다. 그렇죠. 네. 여유 편히 쉴 만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지아다님. 이게 관성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바빴거든요. 진짜 네. 엄청 바빴잖아요. 진짜 바빴고 매일매일 11시까지 주말에도 11시까지 야근하고.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바쁜 일상 보내다 안 해 하고 이제 물론 퇴사를 되게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고 되게 오래 생각해 왔던 건데 아무튼 바쁘게 일하다가 그 퇴사 시점을 맞아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 딱히. 나를 찾는 사람도 이제 딱히 없고 일적으로. 근데 혹시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네.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반전이죠. 요즘 뭐 바빴다 이런 얘기하는데 야, 공무원이 뭐가 바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바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도 전부 다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의 파이라는 게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이거 사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업무 분장이라는 게. 근데 좀 파이가 큼직한 파이를 제가 맡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저도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조금 강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 네. 뭐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비교적 완벽하게 하고 뭔가 이걸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파괴를 해온 셈이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이거는 자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진짜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그렇죠.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억지로 잘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안 익숙해서 이렇게 힘든 일일 것이다라고 한 뭐 2, 3년 차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그냥 그 일이 그러니까 그 직업이 나쁜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도 직업으로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의 성격 되게 근원적인 부분이 저랑 안 맞았어요.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령이나 지침 이런 걸 따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선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해오던 방식이나 이런 걸 고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행정이란 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모험을 할 분야도 아니고 모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못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과감한 시도를 갑자기 하면은 주변 동료들한테도 이제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해오던 대로 해야 편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저도 근데 점점 좀 내 일도 많고 하니까 일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 같은 게 점점 붙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싫었고. 여튼 전 직장에 대해서 사실 뭐 저랑 안 맞았다. 그래서 헤어졌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10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1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MBTI 아니 일이랑 안 맞다 그래서. 네, MBTI 네. ENTP입니다, 저는. ENTP. 네. 그 ENTP 어디서 봤는데 인스타인가 어디서 봤는데 네. 그 MBTI별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ENTP가 공무원? 공무원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거 개무시하고 이렇게 맘대로 이제 행동하던 영웅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래. 물론 MBTI가 그래 그렇게 인생의 많은 것을 다 결정하진 않지만 잘 하시는 ENTP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랑은 일단 안 맞았습니다. 그래 뭐 공무원 시험 할 때도 MBTI 보고 ENTP면 너 집에 가라 그냥 다른 일이나 해라 이렇게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MBTI로 잘라버리면 헌법소원 가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 강점이 사실 그 직업으로 인해서 배운 점이 없진 않거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일이란 게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건 어떻게 잘 전달되기 쉽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보고라든지 아니면 외부 이제 업체랑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이게 원활하게 잘 일이 되는지 뭐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직장 생활에 대한 거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 내 역할을 찾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배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이상으로 저는 제 강점이 되게 많이 깎이고 소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다님의 생각하시는 지하다님의 강점 뭔가요? 방금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새로운 거가 있으면 그게 도구든 개념이든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제가 하는 어떤 일에 적용해보고 싶어 하고 네 이거부터가 배치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미리 갖춰져 있는데 들어가서 그걸 내가 납득 안 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수행하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효율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제 돌아갈 때 진짜 비효율적인데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 고정된 시스템 안에 일단 이건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야 돼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근데 억지로 납득을 해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약간 자아 분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싹 이렇게 자아를 갈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출근룩을 입으면서 이제 회사 자아를 입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요. 지하다님이 1년 휴직하셨을 때 엄청 이제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오셨었는데 복직을 하시자마자 바로 공무원 복장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인간 유니클로였죠, 제가. 유니클로에 있는 모든 셔츠. 오늘도 약간 사실 그 시절에 옷이긴 한데.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런가? 뭐 무의식이 그렇게 입었나 봅니다. 출근하듯이 오셨나 여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이제 안 좋은 버릇 그리고 제가 거기에 억지로 적응하기 위해서 맞췄던 것들 그런 거를 조금 벗겨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 도움이 되는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은 되게 그 돈 버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구성하고 있는 게 되게 그 공무원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맞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새에 이게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딱 그 정형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벗겨내는 네 그러니까 약간 학교 군대 공무원 이런 느낌인 건가?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주는 그런 정규직으로 그런 회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네, 은퇴한 뒤에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는 뭐 그런 삶의 방식을 저는 사실
지금이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최근에는 보기 시작하면서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확실히 들거든요. 개미의 삶. 근데 그 삶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저는 그쵸. 그게 저랑 안 맞다 뿐이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다 뿐이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진짜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백수로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런 정규직의 삶이 싫어서 뛰쳐나온 주제에 나온 다음에 다시 그런 유사한 직종이나 이런 거 경력을 살려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네.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정화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저는 그 일을 오랫동안 했고 그 관성이 아직 좀 젖어 있긴 하지만 네, 새로운 걸 모색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것저것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하다님은 사실 다시 그런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그 어쨌든 공무원 일을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래도 본인의 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다님은 발로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는 거지. 제발 우리 회사에 있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진 않고 뭐 가성비 좋아요 제가. 직장 생활에 저를 돌이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노예였고 공노비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직에서도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맡은 거를 그래도 불살라 하는 내 몫은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버겁지 않았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의 원래대로의 그 뭐라고 하죠? 원래대로의 천성과도 좀 맞지 않고 노력해도 좀 극복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하다님은 온라인 스토어 이런 거 해도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온라인 스토어?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회사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때려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겸직 금지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유사한 거라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퇴직금이 떨어질 때까지 그 해볼까 했던 것들을 그냥 따지고 재고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버려보는 거예요. 뭔데요, 그래서 그게? 이것도 그중 하나죠. 팟캐스트 하는 거. 근데 이걸로 돈을 벌 거라고 사실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해볼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아니 벌 수 있어. 그렇게라도 말해야지. 아무튼 해볼까 했던 것들을 이후에 이제 계속 미련으로 남지 않을 만큼 해보는 거. 해보고 해봤는데 그거는 나랑 안 맞더라. 해봤는데 이런 점이 뭐 어렵더라. 아니면 이런 점이 나는 근데 어려웠지만 좋아가지고 계속 해보고 싶어라는 게 발견될 수도 있겠죠. 운이 좋다면. 지금 팟캐스트는 어때요? 할만해요? 팟캐스트는 네, 지금 이거는 되게 사실 즐거운 활동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저는 지하다님이랑 오래오래 팟캐스트 네.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지은님이랑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지은님이 먼저 런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래요? 아니 매화, 전혀. 왜냐면 일하고 항상 피곤해서 여기 오잖아. 나는 근데 저한테도 기쁨이에요. 팟캐스트가. 요새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오랜만에 연락 와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 다른 건 없고 팟캐스트 한다. 이거 들어라.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근황으로서 굉장히 있어 보인다. 요즘 나 팟캐스트 해. 이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지은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지은님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벌어먹고 사셨는지 과거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지하다님은 알바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알바 그 대학교 때 좀 했었고 근데 많이 하진 않았어요. 굶으면 굶었지 그렇게 일하는 거에 네 저번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는 덕질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학 그래도 뭐
근로장학생 이것도 일종의 알바죠. 근로장학생 같은 거 했었고 소소하게 이제 용돈 받기 좀 그런 나이니까 이제 대학생식이나 되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용돈벌이로 알바 조금씩 했었고 그리고 대학 졸업 직후쯤부터 그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공무원 첫 직장이거든요. 첫 직장이자 네, 20대 마지막. 중반에 마지막 정규직이길 바랍니다. 그 20대 중반에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리고 그 앞에 대학 졸업하고 그 사이에 약간 한 1, 2년 텀이 있었는데 이때 공공기관 알바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약간 사무직? 그러네요. 교육계 아니면 사무직 이쪽 알바 근로장학생도 약간 그죠. 네. 그 도서관에서 책 나르는 일이었지만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오타쿠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최고였어요. 네. 오타쿠한테는. 네. 여튼 저는 그랬는데 주연님 알바 같은 거 많이 하셨었어요? 어릴 때? 저는 사실 이제 고3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풍비박산이 나서 이제 뭐 등록금이나 생활비까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20살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들 해보셨어요? 일단 첫 알바는 베스킨라빈스. 레지들 부치라면 이제 약간 자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력이죠. 아, 약간 완력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걸 의도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요. 그냥 집 근처에 있었고 그냥 뽑혀서 들어갔는데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진짜 그 팔 두 개 두께가 달라져가지고 아, 이게 스쿱을 자주 잡는 팔이 굵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좀 그 1년 정도 일했었어요. 오래 했네요. 네,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고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알바, 뭐 서빙 알바 이런 거를 하려다가 F&B 쪽으로 가시네요. 네, 지연님은, 약간 음식, 식품 이런 그러네. 류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서빙 알바는 그 생선구이집이었는데 하루 만에 잘렸어요. 왜?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서빙 하면서 뭔가 뭐 떨어뜨리고 이랬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 그 주인집 할머니가 약간 뭐 엄청 막말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대학교를 갈 바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야? 저의 뭐 학력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시고 사람을 쓰고 싶단 거야 말고 싶단 거야? 네, 무슨 뭐 하는 곳인데 학력을 따져요? 뭐 자기는 이거 장사하면서 건물 2개 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를 깎아내리고 그러고 음식을 재사용하시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만둔다 했는지 거기서 오지 말라 그랬는지 뭐 아무튼 하루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훈님이 그만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얘기만 있어요. 들어도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고 뭐 전단지 알바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교 앞에서 이제 텐텐이었나? 탑텐이다. 그 전단지 같은 거를 스파 브랜드 그걸 나눠주는데 뭐 친구들 만난 적도 있고. 그러고 이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좀 목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도시락 공장을 갔었죠. 아, 공장. 네. 어땠어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서.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빙은 뭐 이 사람 몇 명 왔고 메뉴가 뭐고 뭐 순서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락 공장은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도시락에 소세지 2개씩 넣고 그냥 김치 넣고 이렇게. 풀타임 근무였을 거 아니에요. 공장 같은 경우는 네네. 방학 때나 뭐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방학 때만 이렇게 다녔었고 저도 근로장학생 했었어요. 도서관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조교. 네네. 조교의 보조. 네, 조교의 보조로 했는데 그 조교 쌤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수님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스트레스를 하청 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일하는 중간중간 담배를 피니까 그 담배 피는 시간 가지고 뭐라 하고 너 담배 피는 거 봐주는데 왜 나한테 대드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엽떡 시켜서
제일 매운맛 시켜서 먹고. 같이 먹자고. 네, 저 그때 물에 씻어서 2개 먹고 진짜 런 했거든요. 너무 매워가지고. 약간 진짜 악의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죠?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을 만나셨네요. 알바하시면서. 네, 그 또 뭐냐, 뭐 우편물 같은 거, 뭐 아니면 심부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고바위인데, 그 건물마다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시키면 되잖아. 내가 여기 갔다가 한꺼번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한 번에 코스로 오면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따로따로 시키는 거야. 그 우편물 같은 건 그래 보낼 때 한 번에 하루치가 나올 텐데. 네. 우체국 갔다 왔나? 아 이거 깜빡했다. 이거 도서관에 좀 갖다 줘. 이거 깜빡했다. 저기 꼭대기에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한낱 근로자 학생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텃세를 부릴 그게 있나?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약간 정병 도질 뻔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좀 받고.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의 가스라이팅도 좀 심해가지고 일을 왜 그만두냐. 근로자 한낱 근로자 가정도 가정 외 밖도 지금 사면초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머니가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아이고. 예. 그러고 이제 뭐 학생 상담센터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한 달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했더라? 물류센터를 갔구나. 물류센터는 어떤 물류센터예요? 택배? 아니요. 그냥 그 편의점 물류센터. 네. 그러니까 각 전국의 각 편의점 지점으로 가는 그런 물건들을 분류하는 그런 곳이네요. 네네. 편의점에 가면은 그 파란 박스 아세요? 네. 그 물건들 오면 이렇게 네네. 거기에 이제 물건들을 담는 그런 일을 했었죠. 네. 그 일은 어땠어요? 그 일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했네. 휴학하고 그때 돈을 쪼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돈에 쪼들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좀 목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목돈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셨네요. 아니요. 그때 이제 1년 정도 일했잖아요. 그래도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때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졌죠. 네. 진짜 숙연해진다.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이제 인생이 좀 여러 방면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도 사주 같은 거 보면은 10대, 20대가 제일 힘들 거다. 초년운이 망했고 말년 트이는 운세신가요? 그런 운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뭐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진다니까. 사실 나아진다는 그런 가능성도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주의 순기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허리 디스크 터진 것도 이제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내 생활비도 벌면서 이런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학업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성적 장학금 이렇게 받았어야 되니까 학업도 계속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만 좀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류센터를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작나버렸다. 네, 허리가 아작나고 사실 그런 거는 좋았어요. 다들 이제 담배 뻑뻑 피고 직장 문화는 좋았다. 네, 뭐 흡연 프렌들리한 그런 문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머리 짧은 부치 언니들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뭐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라던가. 근데 이제 저처럼 부치인. 서로 들어오는 첫날 알아봤어. 너 이러면서 너 이쪽이지? 뭐 이런 식으로. 부치 언니들이 많은 직장. 네. 그랬었죠. 그래서 재미있게 다녔고 그리고 거기 이모들 언니들이랑도 잘 지냈고 근데 막판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이제 좀 빌빌거리니까 그때 이제 상사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시 직속 상사 같은 건가요? 네, 저희 팀의 이제 장인데 그분이 뭐 제가 뭐 병원을 가는 거나 아니면 퇴직금 받을 때까지 이제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나 뭐 일을 좀 잘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자기도 위에서 한 소리를 들었겠죠. 얘를 빨리 내보내야지. 얘 조금만 있으면 퇴직금 받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괴롭혔어요. 네, 빨리 일을 그만두도록. 지내는 동안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 되게 좀 안 네. 좋게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네, 그 주변에서도 좀 약간 계속 눈치 보고. 왜냐면 저를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랑도 친하게 지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네. 스토리가 약 20살쯤부터 네, 그때가 25살.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뭐 목돈은 모으기는커녕 수술비로 나갔죠. 목돈을 썼다. 네, 목돈을 썼다. 우리가 맞나. 목돈을 이제 허리 수술하는데 썼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산업재해잖아 그거. 근데 일하다가 다친 물류센터나 건데, 이렇게 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산재로 오히려 이제 인정받기 되게 어렵고 처음에 이제 말로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업장에서 그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줘서 제가 이제 아는 노무사님께 이제 꿀팁을 받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적었죠. 네. 그래도 귀인이 있었다. 도와주셨는데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때는 돈 벌면 뭐 맛있는 거라도 이제 드릴 거라 했는데 네. 돈 벌잖아요. 또 계속. 네, 그렇죠.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전선에서 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 학교 졸업하시고 뭐 현재까지의 이야기는? 그러고 일단 이제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수면 마취하고 그리고 할머니들 이제 나 빼고 다 할머니들인 6인실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회복기에 거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때 다단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데 이제 밥 대신에 이거를 쉐이크 같은 거였는데 밥 대신에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러고 뭐 먹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좀 수술하고 나았으니까 그 밥 대신에 쉐이크를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이었어요? 근데 아니 밥 대신에 먹으니까 효과도 있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양소도 이제 다 있는데 그죠. 뭐 어쨌든 밥 대신에 먹는 쉐이크. 그치. 밥 한 상 먹는 거보다 쉐이크만 먹으니까. 네, 당연히 살이 빠지죠. 근데 이제 살이 빠지는 거를 효과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몸이 축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뭐 몸이 뭐 살이 빠지니까 몸이 가벼운 건지 뭐 아무튼 뭐 그 건강기능식품의 그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이제 뭐 사람들을 약간 다이아몬드식으로 굴리는 거라든지. 다이아몬드식으로 굴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 피라미드 피라미드 점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식품에 문제가 없는데 뭐 몰라요. 그냥 아무튼 그거를 이제 뭐 교육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교육도 받았어요. 본인이 이제 그 근무하고 계신 그 다단계 조직,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 딸도 이제 가봐라. 네, 그래서 너도 이제 공부를 해봐라. 뭐 한 달인가 두어 달인가 이제 교육을 계속 들으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스피치를 시키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뭐 포부에 대해서 이때까지 교육 시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시켜요 그러면? 네. 그것이 약간 이제 영업력에 초석을 다진 증명하는 그런 거구나. 모든 사람한테 다 시켰던가? 아니면 뭐 그냥 대표를 했던가? 모든 사람 다 했나? 조금 소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도 팟캐스트를 하니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와. 젊은 친구가 뭐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그 뒤로 활동을 안 했죠. 본인이 잠수를 타셨나요? 뭐 저도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친구들한테 이 팟캐스트 들어봐
뭐 홍예당이라는 데가 있어. 와 이렇게는 엄청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얼마짜린데 너가 먹으면 나한테 좋아 이렇게 하기가 네가 먹으면 네. 나한테 좋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다단계로 인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일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다음에 기회 될 때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특집. 그러고 이제 학생 상담센터에 갔구나. 좀 앉아서 하는 일. 사무직. 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몸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몸이 다치기도 했고 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몸을 쓸 수 없잖아요. 이제 전처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졸업을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공부를 해서 또 치면 1급을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우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대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급의 메리트는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어떻게 뭐 승진을 할 때 뭐 1급이 있으면 참작이 되네.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맡을 수가 있어요. 1급이 있으면. 1급만 가능한 네. 자리군요. 근데 뭐 저는 장이 뭐야 그냥 말단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를 한참 지난 뒤에 따면은 엄청 어렵다고 해서 다 까먹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냥 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땄죠. 따고 아니다 사실은 1년 뒤에 땄어요. 어쨌든 그래도 바로 이어서 지금 현재 1급 보유자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어쨌든 국가에서는 님이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달라고 발급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 발급을 하면 발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교수님이 추천해준 이제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사회복지 공무원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관이라서 더 다양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인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거든요. 어울린다. 어떤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로식당. 네, 저희 사회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경로식당이랑 그리고 노인대학. 약간 노래 교실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르신이 좋아하시죠. 노래 교실. 네,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상학회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이제 노인대학이랑 그리고 한글 교실 그런 걸 했었어요. 그 일은 어땠어요? 그 주연님이 하시기에.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 회장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제가 사투리를 또 잘 구사하니까. 그래서 뭐 어머님들이 따뜻한 물 찾으시면은 뜨신 물 찾으세요? 뭐 이렇게 잘 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싹싹하이. 엄청 좋아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무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보다. 사무일이라고 약간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는 그런 거가 네. 싫었던 거죠. 네. 그 몸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노인대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몸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만나고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힘쓰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자신이 있었는데 엉덩이도 되게 가볍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때 처음 이제 제가 엑셀을 3번 떨어졌거든요. 커말 이런 거 쳤어요? 네, 커말 2급 심지어 제일 낮은 거 그걸 3번 떨어졌어요. 엑셀이 힘들어서. 네, 엑셀도 힘들고 한글도 안 익숙하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긴 한데 제가 엄청 컴맹이라서. 의외네요. 되게 그래요? 뚝딱뚝딱 잘할 것 같아. 아니요, 지금은 좀 할만한데 그때는 당신은 완전 멘붕인 거예요. 컴퓨터 앞에만 가면. 그래서 뭐 저희 결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위에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팀장이. 야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고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4개월 하다가 때렸어요. 무한빠꾸 당하는. 네. 그리고 그때 또 감사 시즌이었는데 그때 업무 분장이 조금 제가 일이 많은 편이긴 했어요. 보통 한 사람한테 그 모든 노인 관련 일을 다 때려 넣진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 노인, 이 사람 아동, 이 사람 뭐 이렇게. 보통은 그래도 이제 나눠 가져가는데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왜 사회초년생 처음 일해보는 사람한테 그걸 다 때려 넣는지. 규모가 좀 있었던 기관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 계층을 커버할 정도면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안 다녀봐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제 그 노인 분과를 이제 맡았는데 업무량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감사 시즌에 이제 너무 그걸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도지는 거예요. 안 좋죠. 앉아 있는 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일을 잘하면 빨리 하고 집에 갔겠죠. 근데 빨리 못 하니까. 초년생이 어떻게 빨리 잘해. 그래서 막 늦게까지 있는 거야, 계속.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터지지. 뭐 일은 힘들지. 또 내가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나왔죠. 졸업하고 그러면 바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셨고. 일하다가 그러고 나서도 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청년 일자리, 희망 일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때는 뭐 어떤 일 했어요? 그때 그 승강기 안전 홍보원, 안전관리 홍보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승강기가 15년인가 아무튼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점검 받으라고? 점검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아예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승강기가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벌금을 때릴 거다.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라. 그런 일을 그 업체 목록 같은 거 짜라락 들고 빌딩 목록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입주 가가지고 어디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주인분 계시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없으면 우편함에 꽂고 나오고. 그래도 그건 나름 현장에 가는 일이라서 앉아 있는 일보다는 좀 나았겠네요. 네, 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진짜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일이어서 저는 진짜 빨딱빨딱 다 하고 거의 이제 오늘 이 일하고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하고 저는 계속 놀았는데. 빠싹하고 이 건수 다 채워놓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비슷한 일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어서 그 주윤님처럼 이제 현장에서 그런 안내나 이런 것도 유창하게 잘 하고 이제 뭐 거기서에 일어나는 약간 뭐 반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니들이 뭔데? 니 어디서 나왔어? 뭐 컴플레인 같은 거. 그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언성 높아지는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또 이제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그냥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맞서는 그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 가던데요. 저도 그래서 홍보 요원이나 이런 거를 그 주님 참여하신 비슷한 일자리 사업 이런 걸 관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조를 나눠서 하는데 어떤 조는 진짜 빨리 다 그걸 다 하고 그 결과물도 훌륭하게 해서 보내주는데 어떤 조는 감감무소식. 근데 뭐 그렇죠. 동료는 하는데 그런 개인차가 있고 그런 거를 사실 밀도 있게 고려해서 배치한 일자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공 일자리라는 게 좀 다소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윤님 같은 사람 있었으면 진짜 엄청 일하기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쉬웠어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지금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기간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얘기할 걸. 그쪽 가서 일할 걸. 그러게. 우리 왜 그때는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채용 비리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채용 비리가 있어요? 몰라. 내가 아는 네. 케이스에는 없는데 네. 나의 주변에는 없는데 이제 근데 막 와가지고 막 맘먹고 이러면 또 의심받잖아요. 이 사람 001짜리 헌터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저도 이 지금 퇴사하고 그 이런 유사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건데 네. 제 업을 찾는 중에 저도 이제 뭐 돈이 빨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뭐 마땅한 일을 못 찾고 벌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근데 고정비가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월세라든지 전기세 뭐 보일러세 이런 거 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짜 잘하겠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서로가 정규직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정규직 이런 걸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1년 이상 하는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고 6개월이나 하여튼 1년 미만으로 하는 그거는 할 용의가 있어요. 알바로 할 용의는 있어요. 저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들도 지하단님 같은 사람 너무 뽑고 싶겠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딱 이력서 봤는데 몇 년 공무원하고 때려치운 애가 우리 기관에 또 이제 뭐 그런 단기 근로자로 왔다? 얘는 뭐 하는 애지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네 저도 알바를 할 용의는 앞으로는 있어요. 과거에는 저희 집도 사실 막 이렇게 저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을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진짜 어렵게 진짜 필수불가결한 그런 데만 이제 좀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필수불가결. 네, 필수불가결한 진짜 이거는 네. 꼭 필요한 뭐 교통비 이런 거 네, 그 정도만 지원받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을 지출을 거의 무지출에 가깝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제 20대 초중반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알바를 피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연애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연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연애, 무외출. 그럼 돈을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치. 그렇구나.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을까를 이렇게 저는 사실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돈을 계속 벌어온 이 역사를 들으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독립을 일찍 하거나 서울에서 뭐 서울에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진짜 온전히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집에선 지원이 제로다. 이런 상황이면은 알바를 그렇게 막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같이 본가에 사셨잖아요. 본가에 있으셨고 그럼 대학생이면 그렇게 막 근처에 이제 그것도 있는 대학을 다녔을 거니까 그러니까 부산 안에 있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하고 나의 이제 어린 시절 반추해봤는데 그래 나는 연애를 안 했고 님은 연애를 했다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진짜 큰 차이가 있었어요. 맞지, 그렇지. 어떻게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연애를 안 했거든요. 참 길다. 네. 참 길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제 인생 최대 연애 안 한 기간이었어요. 진짜요? 네, 아니 6개월이 님이 가장 연애를 안 한 기간이 긴 기간이라고? 네.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좀 힘들었고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서 들어간 게 QRP였어요. 그때 네네. QRP를 찾게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네, 저도 학교만 다닐 때는 진짜 돈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QRP라는 데를 가고 이제 애인이 생기면서 연애를 해야 되니까 데이트 비용도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니까 술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술도 많이 먹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네. 그러니까 뭐 노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때 약간 이제 뭐 부산키퍼나 이런 활동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약간 큰 일을 도모하려면 약간 술을 먹어야 되더라고. 큰 일을 도모하게 술을 먹었다. 근데 QRP라고 하면 다들 아실까요? 부산대
성소자 동아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산 성소자 인권 모임. 인권 네, 인권 단체 이군요. 네, 퀴어인 부산이어가지고. 그거 되게 그럼 오래 됐네, 그죠? 네. 그 주연님이 20살 때. 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지. 아무튼 홍예당 활동하기 전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으니까 되게 오래 활동을 했었죠. 굉장히 아무튼 충격적이네요. 6개월이 인생에서 연애 부재가 가장 이제 말도 잘 안 나온다. 연애가 부재했던 가장 긴 기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고를 다니니까 뭐 딱히 끊이지 않네. 노력 안 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만나는 것부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위인전 같은 거 읽어 보면은 이제 아내 될 사람 만나는 거 보면 뭐 그냥 우리는 돈을 안 쓰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서로 산책하면서 뭐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닌데 근데 현대 사회는 진짜 숨 쉬는 게 돈이에요. 맞아. 네, 공간에 앉아 있는 것도 돈이고. 맞아. 길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사실 진짜 데이트 비용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베스킨라빈스를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죠. 심지어 그 콜센터도 갔었어요. 어떤 콜센터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 홈쇼핑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주문을 받는 주문을 접수하고 콜센터였네. 뭐 컴플레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콜센터였는데 한 2주 교육받고 도망갔어요. 영 아니던가요? 저희가 컴퓨터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야 되네. 네, 근데 이게 안 돼서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는 거야. 이거를 배우고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지금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근데 뭐 네, 그렇게 약간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 교육 기간을 이제 뭐 4주인가 뭐 다 끝내야 그 교육비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망갔죠. 2주 만에 이제 빨리 눈치를 채고 네.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때 진짜 돈 없을 때였는데 아무튼 도망갔고. 네.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지금 일 하기 전에도 일을 좀 여러 했었는데 여러 개가 지금 아직 남아 네. 있는 거군요. 네, 네.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 하셨는지. 그 사이에 딸기잼도 만들었다. 딸기잼 갑자기? 네. 갑자기 확 결이 달라지네요. 그것도 이제 식품 가공업 제조업이죠. F&B로 자꾸 하고 있는. 아시는 분이 이제 뭐 여성학과 대학원 뭐 출신이라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뭐 아무튼 친해졌어요. 저처럼 머리 짧은 네. 중년의 여성분과. 네. 근데 여성학을 배우신. 네, 여성학을 배우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휴학을 했다 그랬나? 제가 휴학을 2번 했는데 제가 휴학을 했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와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농번기였던 거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나요? 네, 그분이 이제 딸기잼이랑 생강차를 하시는 분인데. 직접 농사를 지어서 토종 생강차를 이제 밭도 일구시고 딸기는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직접 수제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딸기잼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딸기 넣고 설탕 넣으면 딸기잼이 되는데 근데 이분은 냄비에다가 소량의 딸기만 넣고 그걸 물도 한 방울 안 넣고 물엿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넣고 진짜 올리 딸기로만 올리 딸기랑 설탕으로만 만드는 그런 그냥 개 막노동입니다 진짜.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통적인 딸기잼 제조 업체를 운영하셨네요. 근데 지금 그 딸기잼 분들이 듣고 계실 거거든요. 딸기잼 분들과 아직 교류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딸기잼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아무튼 딸기잼 그러니까 분들. 나 다음에 한번 딸기잼 광고 넌지시 물어봐야겠다. 지금 우리가 이걸로 돈을 못 벌어 안 달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약간 일을 할 때 몸 쓰는 일을 할 때 팟캐스트를 듣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듣다가 뭐 뽕짝 듣다가
뭐 K-팝 듣다가 뭐 클래식 듣다가 뭐 옛날 노래 듣다가 60년대 듣다가 70년대 듣다가 80년대 듣다가 뭐 네, 온 2000년대 듣다가 인류의 네. 음악 역사를 네, 다 듣다가 지치면은 이제 팟캐스트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이제 막 그러는 겨. 그러면 그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라고 네. 딸기잼 분들에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듣고 계실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주연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다 했죠. 일당백이요? 네,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커져서 여러 사람들을 막 쓰고 이제 약간 분업을 시키는데 그때는 되게 소규모였었어요. 그 딸기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초기 멤버시군요. 네, 그래서 다 했죠. 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딸기를 꼭지를 따요. 네. 먼저 딸기 꼭지를 따고 딸기를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요. 씻어서 그거를 냄비에 이제 일정 만큼 양만큼 재서 담아요. 그러고 이제 끓여요. 근데 그 끓이는 과정이 진짜 힘듭니다. 한 냄비를 한 20분 끓여야 돼요. 끓이는 동안 뭐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어야 됩니다. 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온전히 자신의 팔로만. 네. 그럼 지금 지은님이 베스킨라빈스에서 단련한 그 팔을. 네, 그 계보인 거지. 근데 진짜 베스킨라빈스랑은 진짜 잽도 안 됩니다. 베스킨라빈스보다 훨씬 어렵네요. 네. 힘들고. 베스킨라빈스는 그냥 퍼고 닫아놓으면 되잖아요.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잖아요. 신경 쓰면서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딸기는 불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물 한 방울 없이. 그 딸기 죽을 타지 않게. 근데 안 탈 수가 있나? 물도 없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팔힘에 그다지 자신이 없어서. 뭐 진짜 뒤질 때까지 저으면 딸기가 타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딸기는 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 팔힘만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레즈비언으로 성장하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아직 젊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년이신데도 불구하고 일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제 몸쓰는 일도 하셨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람 중에 몸을 진짜 제일 잘 써요. 어떤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모든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딸기를 씻고 꼭지를 따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뭐 이제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계속 하다가 지금은 요걸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하는데 그분은 그 4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똑같이 양팔과 양다리를 가졌을 텐데 어떻게 동시에 하신단 말이죠? 그 딸기를 이렇게 젓다가 딸기를 막 씻어요. 이걸 잠시 비워도 되는 시간에. 네, 그 딸기를 맨 처음에 끓일 때는 조금 덜 져서도 되거든요. 나중에 죽 상태가 됐을 때는 빨리 많이 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덜 져도 돼요. 그때 딸기를 막 씻어서 냄비에 담아서 그리고 담배를 한 대 그 와중에 담배 한 대 물고 이렇게 담배를 끝에 살짝 걸쳐놓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아껴놓는 거지. 걸쳐놓고 다시 팍 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수리 씻기 전에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불이 꺼지기 전에 그런 느낌이죠. 멋있다. 네. 진짜 멋있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드시고. 저는 그렇게 되려면 아마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고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많이 하시고 혹은 오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몸에 감각 같은 것도 빼이고 그 동작 같은 것도 몸에 배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뭐 스포츠 선수들 보면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한다 해도 라미란처럼 될 수는 없듯이 약간 그런 재능의 영역이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저 일은 하기 싫고 구경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나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잘 듣고 계신다면 이 방송 듣고 근데 이제 끊으시는 거 아니죠? 예.
뭐 궁금하네요. 괜찮으면 네. 뭐 광고 넣어주셔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게스트로 모실 수도 있고. 네. 좋아요. 음. 네. 허락해 주신다면. 네, 허락만 해주신다면. 네네.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뭐 이거 팟캐스트 아니고 거의 전화 아닌지. 딸기잼, 네. 딸기잼의 그 장인이 되는 장인이신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장님이신가요? 네, 사장님. 사장님을 모시고 관련한 얘기를 그리고 지은님은 어떤 근로자였는지 어떤 알바생이었는지 물어보고 뭐 일은 잘하지만 몸이 좀 비실비실한 안타까운 친구. 그 비실비실한 것도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 허리 다치기 전에 한번 일하고 허리 다치고 나서도 한번 갔었어요. 다치기 전에도 갔었네요. 네. 그때랑 확연히 그게 피지컬이 차이가 났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잘 안 익어서 엄청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이제 몸이 다쳐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네, 딸기잼 일할 때는 엄청 몸은 힘들었지만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네요. 딸기잼은 작년인가도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작년에 갔었죠. 종종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농번기에 네. 일손을 도와주시는 일꾼으로서, 용병으로서 가시는 모양이네. 네. 그렇고 딸기잼 일을 했었죠. 또. 그리고 케이크 만드는 일 했었어요. 진짜 F&B 모든 걸 다 하는. 근데 또 약간 그런 식으로 과일이나 디저트류나 뭐 그전엔 도시락, 편의점 뭐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케이크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했었습니다. 잠깐 이제 뭐 연구 보조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 교육 보조도 하고. 연구 보조? 뭐 그러니까 뭐지 교육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네네네.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 타이밍 되면 뭐 그런 용역도 몇 개월 했는데 약간 잠시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만 있을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 만드는 일 했었죠. 그게 약간 크레이프 케이크여가지고 사실 전 부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전 부치기 담당이셨어요? 네, 거기서는? 그 전을 이제 막 다 부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놓고 크림 바르고 놓고 이제 페스츄리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층층이 이제 한 10겹을 하고 그리고 세 장씩 사이에마다 과일이 들어요. 맛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과일을 잘 깎아요. 근데 전에 과일 깎는 거 안 본 적 있는데 진짜 참하게 잘 깎더라고. 1등 며느리야. 그러니까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재단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죠. 진짜 또 갑자기 급전환이네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연구 보조 일을 하다가 뭐 그게 이제 사무실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데 이제 재단법인에서 저를 보시고 너 뭐 요새 뭐 하냐?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일은 어때요? 그것도 일종의 사무직 같을 것 같은데 재단법인 뭐 이런 거면? 네,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테라스가 딸려 있는데 담배 피기 굉장히 좋은. 지윤님에게 굉장히 그 근로 조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담배를 자유롭게 필 수 있느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시간이 확보되느냐, 필 공간이 있느냐 그거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사무직을 하나 빼먹었는데. 아니 나보다 한 2배는 사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돈은 진짜 못 벌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사무직은 중간에 한 건 뭐였어요? 어디서 한 거였어요?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뭐 기업이랑 청년을 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네네네네. 약간 그 벤처 투자 요쪽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전혀 그쪽 일이 아니었어요. 뭐지? 취업 사기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되게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기업을 보육하는 일도 하는데 대관도 하고 카페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한 개만 하는 곳이 아니었구나. 네, 그리고 헤드헌팅까지 하는. 헤드헌팅. 네.
근데 이제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시키는 일 했죠. 아니 방금 네. 말한 그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 네. 뭐 어떤 쪽에서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다. 아 진짜? 그냥 그걸 네. 그냥 다 대중 없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 다 한 사람을 조금씩 투여를 했다고? 약간 저를 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그리고 카페 같은 거는 그 카페 담당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분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시간마다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사내 카페 카페를 이런 갔어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 1층에 카페가 있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어딜 가면 되게 그 다용도로 님도 그거네요. 네. 저처럼 약간 가성비 좋은 가성비 네. 괜찮은. 근데 저는 사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뒤지게 많이 혼났습니다. 뒤지게 많이 혼날 정도로 못할 건 뭐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도 그런 있다는 거. 못하는 영역이 어딨어? 처음에 다들 버벅대죠. 아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 버벅대면은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면서 뭐 꾸짖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계속 못하니까 계속 뭐라 하기만 하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그 위에 상사가 남자였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노총각이었어. 그래서 노총각 히스테리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고. 노총각 히스테리까지. 네, 저는 완전 그냥 약간 장난감처럼 약간 팝잇처럼. 네. 그 막 사람들 막 다 있는 데서도 막 면박 주고 엄청 나올 때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다른 일을 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나를 잡을까봐. 그렇게 근데 옥박질러 놓고 잡기까지 하면 그건 무슨 양심이지? 아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도 저를 엄청 뭐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 시간 동안 왜 그랬지? 드잡이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사회생활 하지 마라. 내가 네 다음에 취업하는데 거기 회사에 전화해서 네 떨어뜨리게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죠. 지금은 뭐 일하시는데 만족도가 어떠세요? 지금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 안 듣지 않으세요 이거 어차피? 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네네네. 그렇게 들을까봐 들을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진심으로 네, 중소기업의 거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 사람이 이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인간한테 그딴 말을 듣고 견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리고 여자고 자기 보기 만만하니까 더 그렇게 막대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냥. 제가 거기서 제일 어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머리 짧은 것도 되게 눈치 보였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머리가 짧은데 제가 막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면 그냥 학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을 했는데 뭐 학생 같다 이렇게. 학생 같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짧으니까 학생 같다. 뭐라고. 학생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주는. 네, 그런 눈치도 보고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도 되게 눈치 보였어요. 그 남자 노총각 상사분도 담배를 태웠는데 자주 피는데 왠지 그 건물 1층까지 내려가서 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내려갈 때마다 마주치는 거야.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네. 필 수는 있었지만 자꾸 마주치는 게 또 불편했다. 네. 그리고 그 사무실 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 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그 노총각 분은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분이랑 딱 둘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제일 사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분이랑 저밖에 담배를 안 피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죠. 근데 보통 아저씨들 담친 챙겨주거든요. 담배 친구를 좀 챙겨주는데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말도 걸고 이렇게 하더니 저랑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가 한 달 만에 나갔어요. 이곳은 아니다, 헬이다 해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것도 카톡으로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나가가지고. 네. 그러면 주연님 거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저 거기서 6개월 있었어요. 누군가는 한 달 만에 런한 직장인데 6개월간 눈물을 삼키며 네. 다니셨던 거네요. 맨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맨날 애인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애인도 약간 지쳐가지고 그만두라. 뭐 계속 다녀봐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그만둬. 약간 그러니까 영혼 없는 거 있잖아.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너도 답을 알지 않느냐 이럴 거면 그만둬 이러면 내가 어떻게 그만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만 참고 계속 다녀봐. 내가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일 이렇게. 뭔가 조언해주기 킹받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렇게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뭐 벌기는 벌어야겠고 당장 해결해야 될 고지서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수입이 끊어지는 건 또 치명적이니까 바로 또 이제 대체되는 수입원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버티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딴 데 취직했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온 거면은 그 뒤로는 좀 쉬셨나요?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는? 그 일을 하고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F&B로 다시 돌아갔다. 네, 그 일을 하고 케이크 만들고 연구 보조를 하다가 딸기잼도 만들고 그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그분들이 저를 이제 채용해 주신 분들이 저를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괜찮던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딸기잼 만들러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모를 때는 저를 딸기잼이라고 불렀대요. 딸기잼 친구. 네, 딸기잼 그 친구 이렇게 얘기했다. 그 친구 돌아왔대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근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이직이나 이런 걸 안 한 삶이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대비시키지 않더라도 주연님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일을 잘 했으면 뭐 오래 했을 텐데 그런 거랑 또 다른 거 같은데 또 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니까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경력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근데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사회에서 거의 무경력입니다. 이 경력을 어디다 사실 써먹기는 힘든 경력이고 어떤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좋아하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뭐 공장 같은 데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뭐 생산직이나 뭐 사무직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방금 그냥 무경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과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어떻게 이력이나 이런 걸 쭉 썼을 때 어떻게 그 해당 직종이나 직장에서 이제 이 사람 이 경력하고 필요로 할 만한 그런 경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같다. 아니요. 근데 어쨌든 간지 나잖아요. 간지 난다고요? 한 줄 8년 이렇게 있으면. 네네. 저는 사실 이력 썼을 때는 몇 가지를 좀 빼거든요.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듯이 줄줄줄 다 적어버리면 약간 가오가 안 사는 거야. 가오 사는 부분만. 네, 그래서 뭐 식음료 파트 이제 지원할 때는 이제 그 경험, F&B 경험을. 사무직 할 때는 사무직 경험. 오히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맥락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제가 그 전 회사에서 헤드헌팅도 살짝 했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력서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그런 차이는 있어요. 여자들은 되게 짧게 적거든요. 핵심만 약간 적고 그 다 안 적어요. 본인이 했던 자기가 중요했다고 중요하게 했다고 하는 일만 적는구나. 근데 남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던 반장 일도 적어요. 이게 약간 경향성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줄이라 더 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업종의 그 일 경력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얘는 이런 걸 했구나. 그냥 이거거든. 그냥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뽑는 사람 눈은 그냥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이 3개인 거랑 표적이 10개인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거에 꽂힐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남자들만 뽑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페미니스트니까 약간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더 스펙이 높거든요. 학력이라는 스펙이 이렇게 되게 높아서 제가 그걸 올리면은 다 빠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빠꾸 할 때 뭔가 사유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죠. 그냥 제가 그냥 추려서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얘 마음에 드네 얘한테 컨택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씁쓸하게 또 이제 남녀 채용 시장에서의 이 불합리함까지 건드는. 네. 그러면 지은님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뭔가 이거 계속 해보면 괜찮겠다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혹시? 아니면 그냥 다 싫었나요? 어땠어요?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은 몸이 너무 축나서 힘들고. 그러니까. 네, 사무직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저한테 큰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장사하는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근데 생각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업종이나 이런 거 뭐 생각을.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만지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또 막상 아침에 새벽에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떼와서 씻어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밤 10시, 12시까지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 그거를 생각해보면 약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냥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장이 돼야겠다. 네, 그냥. 사장. 사장이 된다는 거에 뭔가 뭐 기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로하지 않는 관리자. 네. 직원들을 부리는 사람. 부림당하지 않고.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뭐 집주인이라든지.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즘 그리고 제가 왜 최근에 뭘로 해서 뭐 몇 분 만에 돈 버는 뭐 이런 자극적인 이상한 사기꾼 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그런 하거든요. 얘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뭐 들었는데. 좀 이것만 하기만 하면 돈이 뭐 자는 중에도 돈이 꽂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안 하세요라는 식의 레토릭을 가지고 있는 그 최근에 그런 그 벼락부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편하게 돈 벌고 싶은 사람으로서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자꾸 또 이제 저의 고민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뜨니까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월급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스스로의 삶을 약간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한편으로 좀 뭐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씁쓸하더라고요 여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뭔가 서비스든 재화든 아무튼 뭐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회와 나눈다 뭐 그런 거를 그 기존의 그런 근로 방식이 아닌 걸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근로소득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부려서 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익을 내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또 얻어가지고 굴리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자고 뭐 일도 안 했는데 다 그게 다 나의 부가 되고 난 그걸로 이제 마음 편하게 노동 없는 삶을 즐기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 혹해서 보고는 있지만은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그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떠세요? 레즈비언 부부나 게이 부부들도 되게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사람들 특히 지하다님도 네. 지금 애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근데 그 같이 살던 집이 뭐 전세나 월세로 가면은 이제 그때 집주인이 이제 마음 내킬 때마다 그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주거 불안정이 네, 있고 쫓겨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약간 자기 집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되게 크잖아요. 일단 그쵸. 주거 안정이 주거 사정이 안정되면은 사실 다른 거는 그쵸. 이 저희가 보통 지출하는 것 중에 월세나 이런 게 전세 월세나 보증금 대출이잖아 뭐 이런 게 크니까. 그렇죠. 그 레즈비언 커플이 되게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 것도 둘 다 이제 돈을 못 네. 버니까 네 맞아요. 네, 좀 살림이라도 합쳐서 돈을 줄여보자 이런 목적도 되게 크잖아요. 저희가 그런 케이스죠. 각자 네. 이제 각자 독립생활 하다가 이제 이럴 바에는 월세를 따로 내는 것보다는 같이 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도 예, 그렇게 되는. 그렇죠. 어쨌든 그 두 분은 맨날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러면 한 집이 놀고 있으니까 약간 그쵸. 그런 거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광고 듣고 오시죠.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지하다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 온라인 스토어처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제일 비슷한 일이 아닌가. 네네네. 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네. 제가 개발하거나 브랜딩한 어떤 콘텐츠를 파는 거, 네,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사게끔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두 가지 갈래로 이게 좀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네, 그냥 단순히 재밌고 즐거운 거를 제공하는 거 그게 한 갈래고 하나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약간 조금 전문적인 거.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이제 그걸 좀 쉽고 편하게 그 습득하거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약간 온라인 강의 네, 이런 약간 건가요? 교육 쪽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어떤 소재나 방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두 가지 갈래로 재미 쪽 그리고 정보 제공 쪽 그쪽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거 네,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싶고 방금 지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도 그 중에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쪽의 일. 그 솔직히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어요. 이제 네. 지은님의 야망과는 다르게 저는 네. 이거 자체는 그 뭐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대신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제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뭘 하게 될 그 일에 이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기술적이든 경험적이든 간에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자체 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그런 약간 나 자신에 대한 경험 투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네, 지은님은 앞으로 그럼 콘텐츠 네. 어떤 콘텐츠 혹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재미 교육 이쪽으로 흥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약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콘텐츠. 네. 아, 네, 네. 부동산.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 네. 전에 그 뭐 부동산 관련 경매 네. 뭐 그쪽으로 이렇게 저한테 스터디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완전 모르는 분야지만 앞으로 좀 약간 관심을 두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저 혼자 공부하면은 잘 모를 게 뻔하니까 지하다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했죠. 네. 네. 근데 저도 진짜 개뿔도 모르는데 그런 공부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네. 그 개뿔도 모르는 입장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접근하는데 그렇게 허들을 느끼지 않는달까? 개뿔도 모르기 네. 때문에. 저의 허들은 그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 거. 예. 그는 저에게도 큰 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쵸. 게 더 빠를까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빨리 많이 벌어서 집을 사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집을 사서 그게 이제 돈을 불리는 게 빠를까? 어쨌든 집과 굉장히 이게 연관되어 있네요. 지은님의 네, 그 뭐. 어떤 네, 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물류센터도 갔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코인 다단계 이런 것도 코인 다단계는 네. 뭐예요? 코인이면 코인이고 다단계면 다단계인데 그러니까 코인 비스무리한 거를 가상화폐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상장된 코인이 있고 비상장 아, 코인이 있는데 예. 비상장 코인은 사실 진짜 엄청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작전주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제 투자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스캠인데 뭐 어쨌든 네. 뭐 하던가 말던가 집에서 쫓겨나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허리를 다치고 누워 있는 상태였죠. 그때였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사회복지관에 취직해서 이제 막 첫 월급을 타고 막 이럴 때인데 이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투자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또 목돈이 나갔죠. 네. 투자로. 네, 투자로 나가고 그러고 이제 또 어머니가 한 번 더 저한테 제안을 한 게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시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 돈을 또 목돈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제가 뭐 일을 많이 했지만 돈이 없는 이유입니다. 되게 이게 이까지 오니까는 흔한 K 장녀 스토리가 되었어요. 네. 네, 진짜 슬픔의 K 장녀 스토리. 네. 그러고 저한테 빚을 내라, 신용대출을 받아라. 어머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안 자기가 돼. 주식 종목을 찍어줄 테니까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게 그것에다 순종적으로 다 따라서 그래서 사실 하셨던 제가 거잖아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다고는 했지만 뭐 같이 살다가 중간에 나오고 이런 기간도 되게 자주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이제 또 뭐 따로 살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뭐 어머니와 그 돈적인 관계를 끊는 것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나한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초석이 되겠구나. 이게 돈 빠지는 네. 구멍을 봤더니 어머니였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이고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들다.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뭐 주식이나 비상장 코인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어딘가 미심쩍은 것들 물류센터나 이런 거를 해본 결과 이제 저한테 남은 건 부동산밖에 없어서 종착지가 부동산인데요. 중간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 블로그 만들기. 네, 그 블로그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수익이 난 그런 콘텐츠 이런 건가요? 네, 뭐 콘텐츠 만드는 걸로 이제 콘텐츠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브런치 작가들 이런 건가요?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약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창작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팟캐스트는 그냥 와서 말을 하면 되니까 엄청 저한테는 쉬운 편인데 그 글을 어쨌든 매일매일 쓴다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마지막 남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 획득을 위해서는 그것도 공부가 필요한 일이고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일처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어떤 업을 찾아서 그 결과로서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니까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헛짓거리 안 하고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자기 반성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뭐 얘기한 거 맞나? 앞으로의 진로를 우리가 희망사항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계속 근데 요즘 계속 시대가 바뀌고 돈 버는 수단이나 방식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 기존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거고 또 이제 그렇다고 또 뭐 새 방식이 또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쵸.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진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살짝 우리가 지금 지쳐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지쳐 있는데 근데 이거에 오늘 너무 힘든 주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계속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퀴어가. 퀴어가 갑자기 여자가 맞아요. 원들 청년이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계속 고민을 멈추지 않는 거 멈춰버리면 그냥 이대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백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백수이고 싶다. 근데 이 백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그래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지속하지 못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1년 보고 있고 네. 그 전에 뭔가를 하게 될 거고 우리 둘 다 뭐 새로운 그런 활로 하게 되는 일들 뭐 근황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제 12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그 직업의 형태, 그냥 일하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아까 전에 지은님 같은 경우 지금 직장인이고, 네.
네, 제 애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거든요. 지윤님 애인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랜서 네, 쪽에 네, 가깝죠. 그렇게 다 있어도 다 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제 애인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애인분 행복하세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조금 덜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속해서 이걸 더 잘하기 위한 고민, 계속하기 위한 고민이 최소 그 긍정적인 방향의 고민이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우리처럼 지금 뭐 하나 잡아서 한탕 크게 터뜨려가지고 조선 땅 뜬다 이러면서 그런 걸 노리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다, 돈 버는 거 고민하기 싫다, 남이 시키는 거 하기 싫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고민일 수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좋아하는 일 찾으면 앞에 고민 같은 걸 하게 되는 거고 너무 싫은 일을 찾으면 때려칠 생각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지연님도 딱히 앞으로의 진로가 그렇죠. 윤곽이 잡힌 상태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그쵸. 말씀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는 일도 정규직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최대 올해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연님도 지금 올해가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일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 둘 다 대책이 없네요. 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저를 고용하신 분들도 이 일 끝나고 나면 님 뭐 할 건데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어디 아는데 좀 추천해주고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쪽 일로도 또 계속 갈지 아니면 또 이제 케이크 만들러 갈지 딸기잼 만들러 F&B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렇게 할지 네. 예. 아니면은 그냥 레즈바 서빙 알바 하고 싶어요. 레즈바 서빙 알바 듣고 계신 레즈바 사장님들 네 지윤님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빙 이런 거는 안 힘들고 그것도 괜찮았어요? 아니요, 서빙은 너무 그때 생선구이 힘들었는데. 서빙 얘기 왜 혹시 다른 서빙도 해봤어요? 아니요, 그 외에는 다른 서빙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그냥 퀴어들 대상으로 하는 일이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홍예당 일이 비슷하니까 늘 이제 모임을 하고 진행을 하고 뒷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사실 이게 좀 그래도 난 이 방송은 좀 정리가 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굉장히 나이브했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판 위에 있는 아이들이 둘이 와가지고 왜냐면 답이 없잖아. 지금 앞으로의 경제 활동 계획이 지금 뭐 확실치 않은 애들끼리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사니즘을 감히 논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네. 네. 그래도 지금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얘기 듣고 하는 게 그냥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 없겠지만 저한테는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생각해볼 부분들도 조금 발견이 된 것 같고. 그 뭐 사실 주변에 지하다님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그 뭐 일을 오래 할 것 같았는데 약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일을 관두고 지금은 행복해 보이고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대이직의 시대, 대퇴사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 미래? 영광인데 나를 미래로 삼지 마. 아니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미래로 삼기엔 너무 팍팍해요 삶이. 그러니까 뭐 지하다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 퇴사하자 백수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물론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만은 현재 형태에 대해서는 네,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포텐셜을 즐기는 이 기분 뭔지 아시나요? 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된 이 기분. 내가 상자를 열면 성공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그런 생각을 그런 기분을 유지한 채로 있는 것도 물론 이게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마음속 깊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싫지는 않거든요. 네, 아까 초조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네. 초조한 한편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네, 계속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런 고민들은 너무 심각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심각한 수준으로 조금 계속 해외에 나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오늘 이거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저는 어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되게 짧게 했고 그리고 뭐 심지어 제가 노래도 냈고 맞아요. 네. 이분 가수세요, 여러분. 책도 썼고 맞아, 작가세요, 이분.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네. 뭐 홍예당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하나에 집중할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다들 뭔가 런할 요소라든가 완전 전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그렇죠. 네, 뭐 사실 팟캐스트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더 많지. 이반지야 아버지라든지 아버지를 여기서 거론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기서 선배님들을 다 거론할 수 있지만 뭐 아무튼 그치. 그 선배님들도 계시고 근데 뭐 팟캐스트는 좀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요거는 뭐 오늘 저희가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물론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수익 구조를 기적적으로 발견해낸다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이거에서 자꾸 어떤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저도 생각해요. 오래오래 해주십시오. 네, 런하지 말고. 노래나 책도 좀 오래오래 좀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홍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홍예당도 계속 가능성에 투자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얘기 해놓고 다들 지금 현재 돈은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돼서 문제야. 슬프다. 네. 아니면 돈만 되면 참 좋을 텐데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거나 의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회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의 기로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느 직종이든 어느 상태 어느 고용 상태든 간에 네,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오늘 저희 이렇게 막 두서없이 네. 오늘도 진짜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오늘 진짜 여느 때보다 횡설수설한 것 같다. 언제나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오늘 좀 유독 오늘 특히나 더 막연하다. 그러니까 오늘 좀 술 마신 것 같이 지금 계속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도 와리가리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이 팟캐스트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든 변화해가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한 어떤 진로의 큰 틀을 잡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흩어져서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더 산재했을 수도 있고. 네, 그 과정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목하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얘 결국 망했구나. 뭐 한 달 부동산 한 달 썼더만 그래 됐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라오시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봐야 될 텐데 네. 주윤님 저희 사연 모집 안내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저번부터인가? 저저번부터인가? 저저번부터인가? 네. 아무튼 2월 중에 네,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후기나 댓글은 저희 늘 보고 있고요. 네, 이메일로도 뭐 길게 적어주셔도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탈반 넘버원 사연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2월 말까지 저희가 네. 메일로 모집 중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혹시 있으면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좀 힘든 일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반할 마음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타이틀을 괜히 네. 탈반으로 잡아가지고 네. 우리 그러니까 퀴어 친구들 너무 내가 얕봤나? 지금 이 오디오 쇼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퀴어 진심녀들인데 그렇게 약간 뭐 탈반까지 해본 적 없는데 약간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제가 좀 탈반을 네. 너무 쉽게 거론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거 진짜 이 생활하기 팍팍하다 싶었던 그런 정도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전 여친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약간 누가 네네 친구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놀랍게도 사연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네. 방송 일만을 기다리는 사연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대기 중인 사연이 놀랍게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저희가 3월 중에 요거 사연 좀 모아가지고 방송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생각을 좀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요 사연 특집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하거든요. 해서 아직까지 공석이 많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네. 이제 그 회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네. 이런 에피소드 너희는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이건 나의 귀한 경험이다.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뭐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그걸 떠올리기에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요 사연 모집한다고 안내했을 때 그리고 오늘도 그런데 지금 이 기획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계속 위기탈반 넘버원이라고 원래 운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위기탈반 넘버원이라는 그냥 위기다 이렇게만 그냥 위기탈반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 그 가상의 질문들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 사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에 홍보물도 하나 올렸는데 고문구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상한 만남과 인연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은 대체 뭘까 혹은 뭐였을까 하는 우리는 그런 만남부터 만남들. 약간 이상했다, 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는 거. 그 사귀었던 사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쪽 생활을 하시면서 스쳐간 인연. 뭐 이런 만남과 이런 기묘한 인연들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부터 이제 연애로 들어가면 또 이제 정말로 기기괴괴한 사연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진흙탕이죠. 그러니까 뭐 번개썰도 좋고요. 망한 번개썰 이런 거. 망한 플러팅 썰 이런 거. 당해서 망한 경우도 있을 거고 하셔서 재밌겠다. 망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망한 플러팅 썰도 대환영이고.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있었던 어떤 그룹이나 어떤 모임 이런 데서 벌어진 진짜 이상한 사건들과 그런 것을 이제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잘 편집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저희가 편집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죠. 이 부분 좀 각색해 달라고 따로 코멘트를 주시면은 해당 부분 저희가 이렇게 적당히 좀 퍼즐처럼 이제 뒤섞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 뭐 중간중간에 제 사연인데 제가 아닌 것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묘미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퀴어 짓하면서 퀴어로 살면서 이쪽 퀴어로서 겪은 그런 어려운 본인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 저희에게 나눠주시면은 감사히 써먹겠습니다 방송에. 뭐 그러니까 뭐 탈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허들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결국 이게 탈반 말이었다고는 하지만 탈반하지 않았다는 그 결론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탈반 네. 맹세했다 이것을. 그러니까 탈반에 꽂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탈반이지. 그냥 이 탈반 하셨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 탈반이란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그쵸. 그냥 끝.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네. 네.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방금 떠오른 그 이상한 사람. 음. 이상한 일들. 네. 바로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사실 막 길게 써주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세 줄 요약해 주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네.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네.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네. 네. 아무튼 그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country.키어점.마이스@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로 DM으로 네네네네. 보내주세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진짜 두서없는 오늘의 방송. 네, 오늘 진짜 여러분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름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내밀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셀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 엄마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잘하면 특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조금 네. 많이 잘못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랬잖아. 어쩌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은 조금 오늘보다는 좀 가벼운 얘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죠. 제발 네. 그럽시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기가 빨려서 안 그러네. 되겠어요. 힘드네. 이렇게 우리는 어두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네. 진실되다 보니까 또 이제 네. 이게 우리 방송의 이 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진실되면서 톤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 다음 주제는 뭐죠? 다음 주제 그걸로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고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것처럼 그 뭐지? 예고편처럼 네, 다음에는 연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약간 매갈이 없이 지금 나갔는데 다음번에는 그래서 그냥 되게 조금 가볍고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연애와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약간 빈도 어긋나면은 엄청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 매우 농후한 주제. 죄송합니다. 장담을 못 하겠네요. 뭐 경쾌하게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장담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다음 방송은 부디 조금 다른 네. 느낌으로 내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